실지 그 마지막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77페이지이고 마지막 항목 7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해놓고는 278페이지 보시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그러니까 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뭐라고 공부를 하셨냐면은,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2년 이상을 보유, 양도했을 때 비과세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년 미만을 보유 양도를 하면 양도하는 날 현재 1주택 소유자이더라도 우리가 1주택 특례 대상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복량 혼인 1주택 특례 대상이더라도 2년 미만을 보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특례에 해당이 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주택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 비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1주택 소유자이더라도 1주택 특례 대상이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유기간 특례에 해당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5개 특례가 있습니다. 자, 교재 278페이지 1번. 자, 읽어볼게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시고. 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LH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건축을 했는데 이 임대 아파트는 우리가 자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이 5년 임대하여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받았고 팔았다 합시다. 그럼 이제 갑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를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특례 대상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요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요게 정리가 되면 문제가 풀리는 거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요게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자, 금방 읽어보셨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특례 혜택을 받으려면은 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임차일로부터 분양 전환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기간 중에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요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양 전환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습니다. 여기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요걸 잡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갈로 2번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둘째 줄 수용된 경우.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때 주택은 어떤 주택입니까? 이때 주택은 어떤 주택? 이때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다주택 소유자가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이 수용되면 야는 애시당초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는 거고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되는 날 현재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가 해외 이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4번 요거는 해외 근무, 해외 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3번, 4번을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자, 3번 해외 이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갈로 4번은 해외 근무, 해외 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해외 이민, 해외 근무, 해외 유학으로 출국하기 이하여 양도하는 주택.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우리가 해외 이민, 해외 근무, 해외 유학으로 출국하기 이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출국을 하게 되면 이 주택은 더 이상 거주 목적에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 세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요건,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됩니다. 그 세대 전원이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 출국하는 날 현재 1주택 소유이어야 됩니다. 1주택 소유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출국하기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출국하기 이하여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5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셋째 줄 중간에 세대 전원이, 그 넷째 줄 다른 시, 다섯째 줄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넷째 줄 다른 시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학교에의 취학. 그러니까 학교에의 취학. 이때 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의 취학. 그 다음에 근무상 형편. 갈로 열고, 자, 갈로 열고, 사업상 형편. 제외라고 적으시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질병 요양, 그 다음에 자녀 학교 폭력 피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의 취학, 사업상 형편을 제외한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로 주거 이전 양도 주택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요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으려면은 첫 번째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집으로 이사 가시면 안 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야가 우리가 학교에의 취약 등으로 주거 이전 양도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인지 1년 미만 거주 주택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지 동일 시군으로 주거 이전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이러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통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통일 시군으로 주거 이전, 울산에서 울산으로, 그러니까 울산에서 울산으로 동일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통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한 게 아니고, 학교 옆에, 회사 옆에 집이 있으면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다니기 편하려고 집을 처분한 거지, 통근이 불가능해서 처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비과세 받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시험에 나오면 다른 시군인지 동일 시군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좀 잘 안 오실 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자, 갑이 A 주택에 자,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A 주택에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울산에서 부산으로 학교에의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울산 A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 A 주택은 자,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통근이 불가능해서 처분한 거 맞습니까? 거주한 적이 없는데,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이 집은
통학, 통근이 불가능해서 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의 취약 등 주거 이전 특례 대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어야만 특례 대상입니다. 요거 이해되시는 분들은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주로 시험은 여기 물어봐요. 근데 어쩌다 한번 요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설명 느낌 오시면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학교에의 취약이 보육기관 특례 대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원칙적으로 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취약을 하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취약하면서 주거 이전 양도주택이 특례 대상이지 유치원 취약, 초등학교 취약, 중학교 취약은 특례 대상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알고 계십시오. 요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 학교가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초, 중도 해당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냥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수업 둘째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 둘째 시간에 1세대 범위를 공부하셨고, 우리가 1세대 범위를 정할 때 학교에의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으로 나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를 한 자는 주소가 달라도 1세대에 포함한다 그랬지요. 이때 1세대 범위를 정할 때는 사업상 형편도 포함됩니다. 근데 보육기관 특례 대상을 정할 때는 사업상 형편은 제외됩니다. 차이점이 확연히 구분되시면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1세대 범위를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1세대 범위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육기관 특례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한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시면 1세대 범위를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1세대 범위를 정할 때는 사업상 형편도 포함됩니다. 자, 근데 보육기관 특례 대상에는 사업상 형편은 제외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사업상 형편은 보육기관 특례 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 이전 양도주택은 보육기관 특례 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 이전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만 비과세됩니다. 요게 왜 근무상 형편과 구분되냐면은 그 이유는 주거 이전의 자발적 의지가 다르거든요. 자,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주거 이전을 어느 정도 강요받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강릉지사 가가지고 5년만 근무하고 오랍니다. 그럼 우짤랍니까? 가기 싫다 하고 회사 때려치워 봅니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왠지 막 대기 발령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가기 싫지만 고3 데리고 갑니다. 이건 부득이한 주거 이전이에요. 그래서 특례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형편. 자, 내가 울산에서 고래 고깃집을 하다가 사업 정리하고 강원도 카페 골목 가가지고 커피숍, 요즘 옛날 말로는 커피숍, 요즘 말로는 카페 하려고 자, 이사 가는 경우, 이게 뭡니까? 사업상 형편 주거 이전 아닙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 했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는 자발적 주거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상 형편은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하여튼 뭐 이야기가 조금씩 어려운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학교에의 취약 등으로 주거 이전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시험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거주기간 확인하셔야 되고 다른 시군의 주거 이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더 까다롭게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때 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이어야 되고 사업상 형편은 보유기간 특례 사유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싶어서 보충 설명합니다. 요거 보시면 다른 시군이지 다른 군은 아니에요. 다른 시군이지 다른 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울산광역시 중구로 이사가는 건 아니라고요. 다른 구가 아니고 다른 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울산광역시 중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다른 구는 맞지만 다른 시가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79페이지 9번. 우리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주택 특례. 야가 올해 여러분들을 시험장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올해 신설된 규정 아닙니까? 자, 교재 279페이지 9번.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주택 특례, 갈로 1번. 자, 읽어볼게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 입주권 뒤에다가 또는 분양권을 추가하셔야 돼요. 이게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 분양권이 추가됩니다. 하여튼 거기 9번 갈로 1번에 조합원 입주권 뒤에 항상 또는 입주권을 말을 잘못했으니까 조합원 입주권 뒤에다가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뒤에다가 항상 또는 아파트 입주권을 추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오늘 수업 첫 시간에 봤던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셨냐면 비과세 배제 대상을 보셨고, 우리가 비과세 배제 대상에서 요걸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주택과 하나의 입주권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거나 하나의 주택 소유자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등기부상 1주택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지요. 자, 그런데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 2주택
특례인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이렇게 살짝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설명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요걸 자세히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자, 그럼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적어 보면, 자, 우리가 요 이야기, 요 교재 200,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279페이지 있는 요 이야기를,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A주택, 이게 이제 종전주택, 그러니까, 자, A주택, 자, 종전주택이라 합시다. 우리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종전주택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종전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경과 후에 우리가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었을 때, 여기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어느 것을?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게 뭡니까? 주거 이전 일시적 이주택 특례 대상 아닙니까? 특례 대상, 주거 이전 일시적 이주택 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1주택 양도로 간주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론적 이야기하고 특례 규정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의 주택 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우리가 등기부상 1주택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입주권 또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보유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을 양도하면 등기부상 1주택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택이 이 경우에 해당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게 뭡니까? 주거 이전 일시적 이주택 특례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2주택이지만 1주택 양도로 간주하고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답은 달라야 됩니다. 그냥 시험 문제에서 이런
이런 조건들 없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셔야 됩니까? 등기부상 1주택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되면 주거 이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은 2주택이지만 1주택 양도로 간주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또는 일반 아파트 공사 기간이 3년 이상일 때는 어찌할 건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일반 아파트 공사 기간이 최소 2년, 길게는 4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공사 기간이 3년 초과하면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건 현실적으로 곤란하지요. 자, 공사 기간이 4년 걸리는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다른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 완성되기 1년 전에 미리 팔고 1년 동안 공업 로타리에 텐트 치고 살 겁니까? 이런 경우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은 교재 280페이지. 교재 280페이지 갈로 2번. 그러니까 280페이지 갈로 2번. 요게 이제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 기간이, 재건축, 재개발 공사 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고 3년 이상 경과 후에 종전주택을 팔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자, 교재 280페이지 갈로 2번. 거기 둘째 줄 중간에 초하번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입주권 뒤에다가 또는 분양권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파트 초하번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초하번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에 양도하더라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한다. 자, 그러면 다음 요건, 다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잡으셔야 돼요. 다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은 거기 2항에 첫째 줄 끝부분에 주택이, 이 주택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2항 첫째 줄 끝부분에 주택이, 이 주택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이 말 바꾸면 건축 중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그 다음에 1항입니다. 1항에 그 첫째 줄 끝부분에 주택이, 이때 주택도 건축 중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이 건축 중인 아파트가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완성된 아파트로, 그 주택으로 완성된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여기 1항의 조건과 2항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주택 양도로 간주하고 비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지요.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자, 어디가 좀 특이하냐면은, 자, 제가 이제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종전 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하고, 종전주택 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여기가 좀 다른데요. 여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봐요. 우리가 A주택, B주택, 우리가, 자, A주택, B주택, 우리가 두 개의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는 1주택 양도로 간주받기 위한 양도 기간이 일반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달랐지요. 우리가 종전 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때 1주택 양도로 간주받기 위해서는 일반 지역은 3년,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1주택으로 간주되잖아요. 그런데 종전주택 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문제에서 이 정도로 깊이까지는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자, 개인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주택 소유자가 입주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먼저 파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정 대상 1년 기준이 따로 없어요. 왜? 공사기간을 생각하셔야 되지요. 아파트 공사기간이 기본 2년, 길게는 4년이에요.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판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우리가 이 입주권이, 이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파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공사기간이 기본 3년인데. 그래서 이 입주권 분양권일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정 대상 1년이 없어요. 공사기간이 3년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택 비과세에서 출제될 만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오늘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수업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